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학 일을 길러줄 생각하는 수학 서준성입니다. 저는 1월 한 달간 진행될 수학 상과정 심화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학 상심화 특강은 화요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서 완성하는 수업이고요. 1월 2일 화요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1시간 정도 점심을 드신 이후에 1시 반부터 5시까지 의무 클리닉이 있고 이 의무 클리닉 시간에 당일 있었던 과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형태의 몰입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업은 수학상을 한 번 이상 공부해본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심화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 수업인 만큼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의 수업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높이고 극대로 높이려는 것에 목표를 둔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수업 시간에 꾹꾹 눌러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 수학 수업이라는 것, 수학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개념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 문제를 이 학생한테 풀어보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못 푸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너 이 개념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념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개념이 중요하고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이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냐면 개념이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수업의 첫 단계는 개념을 정리하고 특정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심화 수준의 문제를 풀어봤다면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를 또 경험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조금씩 과부하를 거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심화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오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안 나올 거야.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경계를 좀 허물고 더 어려운 것을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아직 소화하지 못한 형태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취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갖고 갈 수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수업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일단 등원하면 9시 반까지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개념 리뷰도 있고요. 몰랐던 공통문항에 대한 리뷰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점진적으로 심화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기초 개념만 열거하는 형태의 수업이 아니고요.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실전 개념까지를 공부한 이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심화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런 유형이 있어야 형태의 수업은 아니고요. 어떤 수업이냐면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일관된 풀이 방법이 있다면은 사실 좀 이렇게 좀 생소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체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이겁니다. 말 그대로 본연의 수학적인 힘을 기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학 문제를 수학답게 읽어내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직독직해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당히 끊어 읽으면서 독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도 개념 단위로 이렇게 끊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옛날에는 풀어내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들도 이제 좀 풀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읽어내는 방법부터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경험하게 되면은 필요한 내용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배우는 형태가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요 내용들은 준킬러 및 킬러 문항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준킬러, 킬러 문항, 단순히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이 내신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문항들을 적절히 변형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고1 문제긴 하지만 고2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고3 과정의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와서 2차 함수에 녹여서 고1에 시험으로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고1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1 내용의 기출만 공부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2, 더 나아가서는 고3 때 공부하는 어떤 특정 주제들마저도 다 공부를 해둬야 확실한 실력을 갖고 갈 수 있고 당황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문항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펼쳐줄 거예요. 잘 가져가기만 한다면 도움 많이 볼 수 있겠죠.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매 수업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끝날 때쯤 핵심 문항은 바로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의 경우는 최근에 정리한 주제는 다소 쉽게 출제하고 조금 시간이 됐다 싶은 주제들은 좀 어렵게 출제해 가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모의고사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항들은 개별적으로 오답 리뷰를 챙겨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매 시간 성적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 시험에서 몇 등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까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듣고 너무 어려워 라고 사실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은 한 번, 두 번 수업이 아닙니다. 전체 10번의 수업에 눌러 담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어려운 것만 잘 견뎌내면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들은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매 수업 클리닉이 있습니다. 의무 클리닉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이 시간에는 당일 나간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난 과제 중 몰랐던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간에 질의응답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재 이름은 나비효과예요. 사실 이 수업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예비고1의 입장으로 그리고 좀 더 심화된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신청하고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 10번의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만큼은 많이 올라갔으면 해요. 자, 그런 바람으로 교재 이름을 나비효과라고 지었습니다. 이 나비효과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다항식 단원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항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이 문제가 다항식이야. 이 문제는 방정식 단원에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항식에서 배운 개념을 쓸까? 방정식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쓸까에 대한 선택이겠죠. 그러다 보니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주제들을 먼저 소개해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식의 값을 계산한 주제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것까지를 아이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 개념까지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일단 고득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전 개념이고 이 실전 개념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예제 문제까지 확인해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비효과 교재는 대표 문항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대표 문항의 경우 바로 아래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까지를 제가 모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교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교재에는 심화 문항까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까 싶은 형태의 문제들도 실제로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와 변형 문항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제 열심히만 하더라도 분명히 해결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나비 효과 이외에 나비 효과 플러스라고 하는 주차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매주 화요일에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이 교재의 특징은 심화 문항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내신 기출 문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핵심 테마별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직 각각의 단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각들 내지는 각 단원의 유형이 좀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 이렇게 단원별로 심화 문항까지 그리고 유형 내용들까지 모두 구분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각 단원별로 문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겠죠. 결코 쉬운 문제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준 내용들을 사용해야만 훨씬 쉽게 풀리는 그런 어떤 내신 기출 문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에 걸친 모의고사 동안 여러분들이 오답 잘 정리해 가시면은 이후에 있을 내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양이 좀 부족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 시간 나가는 과제는 나비효과 그리고 주차별 과제였던 나비효과 플러스 그리고 매 수업 시간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개별 오답 풀이까지 이렇게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제공되는 각각의 학생들의 틀린 문항들 꾹꾹 눌러 담은 오답 리뷰가 있습니다. 이 오답 리뷰는 화요일에 제공을 하면 목요일까지 해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화요일에 제공하고 목요일까지 해결해 오면 되고 자 이런 사이클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아무래도 이 매 수업 진행되는 이 수업이 아무래도 방학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과제가 너무 많으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양측으로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매 수업 시간 한 40문항 정도로 과제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40문항도 결코 문제가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그리고 내신에서도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위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규반과 특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예비고1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반에서는 예비고1 수업이 미적분 과정을 곧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 미적분 과정은 한 2월 초 정도가 되면 끝날 거예요.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완료되는 수업인데 지금 이 정규반 학생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심화 특강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직 정규반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고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나니 선생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나 선생님과 함께라면 좀 부족한 거 더 잘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다음 2월부터 진행할 고1 내신 대비 수업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특강을 들으시고 고1 내신 대비 수업으로 그대로 옮겨오신 이후에 바로 다음에 7월부터는 다시 한번 수화 심화 특강을 들으시고 고1 내신 대비 형태로 진행을 하면 이 전체적인 커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선행 상태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7월, 8월 방학 기간 동안에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꾸는 선행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바쁘겠죠? 예비 중3의 경우는 12월 19일에 개강하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2월 말까지 해서 현재 과정으로 수상수화를 모두 완료하게 돼요. 이 수업이 끝난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현과정, 수원과정, 즉 대수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4월에는 내신 대비 수업을 일부 진행하게 됩니다. 6월에서 8월까지는 현과정, 수투과정이고요. 새로운 이름이 미적분 1입니다. 이 미적분 과정을 진행하되 6월 중순에는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7월 중순에는 확통기본 특강 수업을 병행하게 돼요. 그리고 9월부터 1월까지 심화 수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전 과정에서는 없었던 과정이죠. 이 심화 수학은 이전 과정으로 봤을 때 미적분과 기하를 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미적분 2거든요. 그래서 이 미적분 2와 기하 과정을 이때 공부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비 중3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정규반에서 2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수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진도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상 심화 특강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비 중3 정규반으로 편입을 해서 이후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부족한 부분 잘 채워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수학 잘하게 만들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제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반드시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